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체육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복싱협회 임원과 대학교 축구감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제주도 복싱협회는 다른 지역에서 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들 선수에게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우수 선수 영입 비용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복싱협회 임원 40살 이모 씨는 선수 영입 비용은 물론 급여와 전지훈련 비용 등 모두 7,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급여와 훈련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며 선수들로부터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돈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증빙자료만 제출하면은 당연히 한 걸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도민진에 누구 경기합니다 하면 그걸 일일이 뛰어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복싱협회 임원들도 이 씨의 횡령을 도왔고 지난해 도민체전에서는 복싱 경기가 열리지도 않았지만 1, 2위 입상자가 있었던 것처럼 승부를 조작했습니다. 도내대학 축구감독인 56살 김모 씨는 전지훈련 숙박비를 부풀려 결제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3,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선수를 스카우트하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기에 출전을 시킬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을 이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맹목적으로 복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찰은 복싱협회 임원 40살 이모 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복싱협회 임원 4명과 축구감독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체육단체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44살 양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횡령을 도와준 56살 강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노인 요양원을 신축하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노인 요양원 공사 비용 32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처럼 통장과 세금 계산서를 조작해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3억 5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놓고 사실상의 외유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죠. 해외 연수에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들을 데리고 가거나 연수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해 일본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 도의원은 5명인데 수행한 공무원은 8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싱가포르 연수에는 도의원 6명에 공무원 8명이 동행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공무원이 수행한 겁니다. 도의원들이 써야 하는 연수보고서는 절반 정도만 됐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같이 가는데 숫자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건 상임위원장이 재량에 의해서. 도의회 사무처 업무 추진비도 제멋대로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추석 도의원들은 업무 추진비로 3개의 추석 선물을 받았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중복 사용하지 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를 무시한 겁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의회가 기간제 직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낸 뒤 응시 자격을 제멋대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법규를 만드는 도의회가 이렇게 스스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질타하는 것은 이렇게 유유배반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도의회 사무처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의해 사유화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쓰레기 처리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현우범 의원은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을 대체할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올해 안에는 시작되어야 하는데 제주도가 아직까지 사업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관웅 의원은 제주도가 올해 환경보전국 예산의 33%만 사용했고 환경자원순환센터 예산은 2%만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공항 택시 승강장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조직적으로 폭력을 일삼으며 다른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일명 조폭형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됐는데요.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건지, 개선 대안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 1층 도착터미널.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단체 패키지 여행이나 렌터카를 예약하지 않은 관광객,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버스와 택시. 하지만 부피가 큰 여행 가방이나 짐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은 택시가 유일합니다. 버스에는 짐을 놔둘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 사실상 짐 있는 여행객들의 수송을 택시가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짐이 좀 있고요. 짐을 또 싣고 내리고 해서 그렇고 그다음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인 제주시 방면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장거리 운행에만 나서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역에서 조금 더 나오나 마나 한 거리를 갔다가 오기 때문에 심지어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는 거의 한 3, 4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3,000원에서 4,000원 이 정도 거리 나오는 손님을 모시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죠. 이렇다 보니 택시 기사들 간에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러가며 다른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등록을 해야 될 거냐? 개인 택시가 들어가지고 말이야. 형 시근디냐 여기가? 답답하다. 이런 택시들의 횡포에 인터넷에는 제주공항 택시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 올린 글들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개선을 위한 대안을 계속해서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폭형 택시기사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제주공항에서 장거리 택시 승강장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손님을 독점하려는 기사들의 다툼을 없애는 것은 물론 단거리 승강장의 차량 정체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차 거부나 불친절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번씩 단거리 거부하시는 택시 있거든요. 거부하는 택시 있는데 그러면 되게 난감하고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LRT 나가면서 위치적으로 그런 걸 기사들이 그런 거죠. 나는 불편사가 좀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택시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버스 이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광지나 중심가로 쉽게 갈 수 있게 노선과 배차 간격을 바꾸고 시외버스 터미널 등과 연결되는 셔틀버스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의 특성에 맞춰 버스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구조를 가져서 캐리어라든지 짐을 쉽게 버스로 이동하는 그런 편리성을 제공해주면 공항의 혼잡도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주변에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공항. 택시의 횡포는 물론 관광객과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버스 도입은 물론 다각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오늘도 집에서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더 쌀쌀한 가운데 하루 만에 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고요. 다만 찬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기의 질은 양호한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10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18도 내외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13도, 고산과 대정 15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따뜻한 외투로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윗세오름의 기온 2도, 성판악 10도 나타내고 있고요. 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14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드러내면서 항공편도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때이른 가을 추위는 이번 주말 절정을 보인 뒤 다음 주 초반부터는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희망 퇴직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 194명 가운데 12.8%인 25명이 희망퇴직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혁신도시 10군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며 두 번째로 높은 충북 혁신도시의 4.6%보다 3배나 높은 것입니다. 제주 지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주 지역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은 평균 245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지난해보다 0.1%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423만 원이었고 전국 평균은 330만 원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소방 헬기 도입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제주 지역 소방 헬기 도입 예산 4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2018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소방 헬기를 도입할 예정인데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소방장비 교체 예산을 쓰도록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으로 넙치 등 양식 수산물에는 동물용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양식 수산물에 수산용 의약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수산물 방역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축산용 의약품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양식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도입됩니다. 토지 대장에는 올라있지만 바닷물에 잠겨있는 토지인 포락지가 제주 지역에 1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실태 조사를 벌여 포락지 127필지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사유지가 31%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락지의 불법 형질 변경을 단속하고 침식 방지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